여러분은 하루에 해야 할 일을 다 할 수 있을 만큼 시간이 충분한가요? 매일 업무 목표를 달성하고 취미생활을 즐기면서 휴식을 취할 여유 시간이 남아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웰싱킹 책방의 켈리체입니다. 이 물음에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대다수는 매일 시간에 쫓기며 살고 있기 때문이죠.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임에도 온전히 자신이 주인이 아닌 시간에 끌려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매일 바쁘게 사는데도 끝맺음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 쏟을 시간이 없다 보니 자연스레 삶도 불만족스럽게 됩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이런 우리에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라고 말합니다. 그럼 자연히 삶의 질도 향상되고 자기 삶의 진정한 주인도 될 수 있다고 확신하죠.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자만이 삶에서 더욱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으며 이 시간 관리에 따라 인생의 승패가 결정된다는 말과 함께요. 세계적인 자기계발 분야의 대가인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부울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세계 여기저기를 떠돌며 살던 그는 어느 날 문득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 삶은 온전히 내 책임이며 아무도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이때부터 저자는 삶에서 위대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비법을 알아내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발견한 비법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 현재 1000여 개의 기업과 500만여 명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저자가 40여 년간 농축한 알짜배기 시간관리 비법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그저 이론적인 내용이 아닌 저자가 시행착오를 겪으며 깨달은 실질적인 내용들이 가득하기에 이 책에서 알려준 대로 실천한다면 당신도 시간관리의 고수가 될 것입니다. 그럼 당신이 진리의 시간관리법을 온전히 익히기를 기대하며 웰싱킹 책방 오디오북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실행 방안 7가지. 제1장 시간관리 심리학. 시간관리 습관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7가지 실용적인 기법이 있다. 이 7가지 기법을 더 많이 실행할수록 자신을 효율적이고 생산성이 높은 사람으로 구조화할 수 있다. 첫 번째, 자아상이 자신의 성과를 결정짓는다는 점을 기억하라. 나는 항상 내부에 있는 자아상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외부 업무를 수행한다.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도 되고 싶은 모습으로 나를 시각화하고 상상하는 것이다. 자신을 매우 효율적인 사람으로 반복해서 시각화함으로써 실제로 자아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 스스로를 자기관리와 시간관리에 매우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라. 잠재의식이 그 생각을 일련의 명령으로 소용할 때까지 마음속에 그림을 반복해서 그려라. 잠재의식 속에 이것이 수용되면 시간관리는 자동으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두 번째, 새로운 습관은 21일 동안 반복해서 실행해야 길러짐을 명심하라. 현재 모습과 시간을 관리하는 습관을 기르는데 우리는 평생이 걸렸다. 잠재의식이 새로운 지시와 확신을 새로운 행동, 운영 지침으로 여기는 데는 많은 시간과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 인내심을 가져라. 모든 것이 한 번에 변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말라. 세 번째, 뛰어나게 시간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자신에게 약속하라. 앞으로 시간을 잘 지키고 가장 중요한 업무에만 집중하겠다고 자신과 약속하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장차 아주 효율적인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하라. 다른 사람에게 시간을 잘 관리하겠다고 약속하면 그 약속에 부합하려고 행동하기 때문에 약속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많이 지키게 된다. 더 많은 인내심과 굳은 의지를 발휘할 수 있다. 네 번째, 시간관리 습관을 기를 때는 취약한 부분부터 시작하라.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려고 하지 말라. 개선이 매우 절실하다고 생각하는 습관이나 행동부터 변화시켜라. 한 부분에서 시작한 개선, 행동이 점차 다른 부분으로
확대됨을 알게 될 것이다. 5번째, 새로운 시간관리 습관을 기르기로 했다면 그것에 어떤 예외도 두지 말라. 모든 약속의 시간을 잘 지키기로 결심했다면 몸에 완전히 배어 습관이 될 때까지 매 순간 자신을 단련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 또 하루를 일찍 시작하여 가장 중요한 업무에 집중하기로 했다면 자연스럽게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 때까지 3주일 동안 꾸준하게 지속하라. 태만한 태도에 그럴듯한 이유를 대거나 합리화를 시키지 말라. 6번째, 시행착오, 트라이얼 앤드 에러 방법보다는 시행 성공, 트라이얼 앤드 숙세스 방법을 사용하라. 시행 성공 방법은 실패와 실수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된다. 왜 자신이 시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지 원인을 분석하라. 조용히 물러나서 삶을 조망한 뒤 시간 관리를 잘하지 못하는 부분을 찾아내어 왜 내가 이 부분에서 이런 방식으로 행동하고 비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까 하고 자문해보라. 시간을 갖고 자신의 현재 행동을 성찰하다 보면 자신이 되고 싶은 효율적인 사람이 되는데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다. 7번째, 자신이 매우 뛰어난 시간관리자가 될 수 있고 또 될 것이라고 단호하게 믿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실행 방안이다. 신념의 법칙에서 자신이 믿는 것이 현실이 된다고 했다. 자신이 뛰어난 시간관리자가 될 수 있다고 강력하게 믿을수록 믿음은 더욱 신속하게 현실이 된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오래 붙을수록 시간관리 습관은 더욱 구체화될 것이다. 다행하게도 자전거 타기처럼 시간관리도 일종의 기술이라는 점이다. 다른 기술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연습과 반복으로 배울 수 있다. 우리에게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시간관리 습관을 개발할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이 있다. 우리는 그저 새로운 시간관리 습관이 고착화될 때까지 계속해서 실행하면 되는 것이다. 시간관리는 개인 효율성, 자부심, 자존심, 더욱 큰 개인 생산성과 행복 등에 필요한 핵심 요소다. 시간을 잘 관리하면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고 어떤 목표도 성취할 수 있다. 시간을 관리하여 우리는 삶과 미래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 성공의 핵심은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있다. 개인 생산성 향상 기법 제5장 성취를 위한 업무 습관 개발. 개인적인 생산성과 업무 수행력을 증대시키고 업무 성취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법이 있다. 이것은 각 분야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고 탁월한 생산성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기법이다. 첫 번째, 힘을 집중시켜라. 힘의 집중, concentration of power. 원칙을 사용하라. 이 원칙은 내가 그 순간에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 능력의 모든 힘을 집중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개인 생산성의 핵심 사항이고 전략 기획의 성공 여부에 꼭 필요한 요소다. 기업 전략 과정에서 관리자들이 자기 자본 이익률, ROE, Return on Equity를 증대시킬 수 있는 목표에 집중한다. 사업 전략의 목표는 기업의 자원을 투자해 비례하여 재정 수익을 최고로 올릴 수 있는 방식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여기 또 다른 ROE가 있다. Return on Energy가 그것으로 개인의 인생 전략 수립에서는 내가 지닌 에너지 대비 최고의 수익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업무에 투자한 정신적, 정서적, 육체적 각 분야의 에너지로 최고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재능과 능력을 배분하는 것이다. 최고의 에너지 소득은 나의 고유한 재능과 능력을 그 상황의 구체적인 필요와 결합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업무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것이 높은 생산성을 달성하는 비법이다. 새로운 일이 생길 때마다 이 업무는 내가 투자한 에너지로 최고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인가? 를 자문하라. 나와 회사에 가장 큰 성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분야에 내 기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훈련하라. 두 번째, 뛰어난 성과, 획득이 가능한 분야에 집중하라. 탁월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남다른 성과를 낼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하라. 대개 5%도 안 되는 일이 내가 이루는 성과의 대부분을 결정한다.
계속해서 나 아니면 안 되고 잘해내면 정말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자문하라.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내봤자 경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은 하지 않도록 훈련하라. 이런 일은 투자한 에너지에 비해 성과가 매우 낮다. 세 번째, 내가 더 잘하는 일을 하라. 내 능력이 뛰어난 분야의 일을 하면 실수 없이 더 많은 일을 하여 더욱 큰 생산량을 달성하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잘하는 일을 하면 일을 즐길 수 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는 핵심 분야는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는 어려운데 나는 잘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나의 고유한 재능에 초점을 맞춰서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라. 이것이 최고의 업무 수행 비법이다. 네 번째, 기회에 초점을 맞춰라. 자신과 다른 사람의 능력을 자신의 중요한 기회에 집중시켜라. 어제의 문제보다는 내일의 기회에 집중하라. 나와 유능한 직원들의 재능과 힘을 모아 달성 가능한 중요 해결책을 찾는 데 집중하라. 많은 사람들이 유능한 인재를 내일의 기회를 개발하는 데 투입하기보다는 어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는 큰 실수를 범하고 있다. 미래의 나의 가장 큰 기회는 무엇인가? 집중하면 해결책이 생길 수 있는 분야는 무엇인가?를 자문하라. 다섯 번째, 고래를 낚아라. 피라미 말고 고래를 낚아라. 1000마리의 피라미를 잡으면 한 양동이 분량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나 고래 한 마리를 잡으면 항해 전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사업할 때 시장을 둘러본 다음 어떤 일이나 사람이 내 고래가 될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그런 다음 그들을 쫓아야 한다. 큰 고객을 모시거나 고래 규모의 주문을 따내어 성공하는 경우가 있다. 여섯 번째, 핵심 성과 영역에 초점을 맞춰라. 내가 채용된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답하고 내가 원하는 핵심 성과를 확인하라. 내 핵심 업무 영역을 확인하면 그것에 집중하여 일하라. 모든 사람에게는 업무와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5가지의 핵심 성과 영역이 있다. 최단기간에 가장 중요한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은 핵심 업무 영역에 집중하는 것이다. 일곱 번째, 마감 시한을 정하고 지켜라. 중요 목표에 마감 시한을 설정하고 고수하라. 마감 시한이 다가올수록 더 열심히,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 마감 시한 없는 목표나 과업은 대개 무익한 실행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동기부여가 안 된다. 맞춰야겠다는 강박의식이 생기지 않아 쉽게 연기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그러니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마감 시한을 설정하라. 다른 사람에게 마감 시한까지 업무를 끝마치겠노라고 공언하라. 다른 사람에게 공언하면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이 달려있기에 동기부여가 되어 업무를 완수한다. 여덟 번째,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라. 모든 것을 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시간을 할애하라. 시간을 갖고 일을 탁월하게 해내라. 30%에 해당하는 여분의 시간을 할애하라는 30% 법칙을 실행하여 일을 성취하라. 예상하지 못한 난관, 지연, 장애 등에 대비하여 여유를 갖고 계획을 짜라. 생산성이 높은 직원은 업무에 언제나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여 일을 제대로 해낸다. 아홉 번째, 꾸준하게 하라. 일을 해내야 한다고 무턱대고 시작하거나 부산하게 설치지 말라. 가벼운 보폭으로 꾸준하게 일하라. 토끼와 거북이라는 우화를 기억하는가? 아주 생산성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해하지 않으면서 엄청난 양의 일을 해낼 수 있는 자신만의 리듬이 있다. 토마스 칼라일이 말했듯 인생을 살면서 명심할 것은 먼 곳에 흐릿하게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명확하게 보이는 것을 실행하는 것이다. 성공적인 영업사원, 임원, 사업가들의 특징은 한 번에 한 가지 일을 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가장 중요한 일을 했으며 끝마칠 때까지 그것에만 집중했다. 우선순위를 정하여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집중했다. 열 번째, 결과를 생각하라. 결과지향, 즉 시작한 일을 끝내는 능력은 탁월한 성과를 내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지닌 핵심 능력이다. 이것은 몸에 완전히 배어 습관이 될 때까지 반복적인 연습으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일단 일을 끝까지 마무리 짓는 능력을 개발하면 평생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매일 내겐 시간이 없어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하루 주어진 24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음에도 어떤 사람은 그 주어진 24시간으로 위대한 성공을 이루고 어떤 사람은 힘겹게 하루를 살아갑니다. 도대체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책에서 저자는 그 이유를 사람들이 온전히 자기 시간의 주인이 되지 못해서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똑같이 주어진 24시간이지만 자기 시간의 주인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펑펑 낭비하고 있는 것이죠. 돈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니 더 아까운 줄 모르고 낭비합니다. 그러나 시간을 낭비하는 습관은요, 자신의 성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삶에서든 일에서든 자신의 성공을 가로막는 시간 낭비 요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효율적으로 시간을 관리하기 위해 맨 처음 할 일은 목적과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목적과 목표를 중요도 순서대로 나열한 다음 우선순위를 정해 각각의 실천 방안을 마련하면 시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명확한 목표 설정은 성공의 핵심 비법입니다.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목표를 세우는 능력은 당신이 생각해낼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보다 성공과 행복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표 설정은 그리 거창하지도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종이 한 장과 펜 한 자루만 있으면 어디서든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기록하는 행동만으로도 당신은 목표의 절반은 이미 이룬 셈입니다. 책에서 저자는 목표 설정의 핵심 원리로 다음 4가지를 들죠. 꿈을 크게 가지고 주요 목표를 확장하여 목표를 현재형으로 기술한 다음 개인적인 부분과 일적인 부분에서 결정한 목표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확한 목표에 그 어떤 것도 한계를 짓지 말라고 권합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믿고 실행한다면 당신의 목표 달성은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켈리는 확신합니다. 시간 관리의 진리를 깨달았다면 오늘 이 오디오북을 시간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세요. 켈리체 웨싱킹 채널은 자기개발 전문 채널입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구독하셔서 함께 성장하세요. 성공과 행복은 함께 나누어야 더 커집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